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80억 세계인의 성씨 영국편 강의를 맡은 오동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국 성씨의 계보와 영국의 10대 성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영국 왕실의 가계도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유럽의 역사라는 것은요, 사실은 어떤 국가를 이루면서 국가가 이렇게 지속되어 온 역사라기보다 실질적으로 왕실 가문의 역사입니다. 자, 뭐 속된 표현으로 어떤 집안에서 이 왕권을 잡으면 그 집안에서 다 해먹는 그런 구조였죠. 그러다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 집안이 자꾸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 유럽에서는 동시에 여러 명의 그 부인을 둘 수도 없고, 뭐 첩을 둬가지고 첩에서 난 아들을 뭐 왕으로 둘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의 혈통이 끊기면 다른 집안의 남자를 데려와서 왕을 시키는 그런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섬이잖아요. 그 섬에 이민족들이 자꾸 들어와서 그 왕조사를 이어가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더 이 왕들의 그 가계도가 어떻게 보면 자주 바뀌어왔던 그런 역사가 되겠습니다. 켈트인이 들어오고, 로마가 들어오고요, 바이킹이 들어오고, 앵글로색슨이 바이킹이죠. 그 다음에 노르만, 프랑스에 살고 있는 이런 바이킹의 후손들이 들어오고, 뭐 프랑스 사람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독일 사람이 들어오고, 뭐 이런 역사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 명이 들어온 게 아니고 왕들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이죠. 자, 영국을 보겠습니다. 영국은 예전에 뭐 이베리아인들이라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켈트인들이 쫙 들어갑니다. 보통 유럽에서는 켈트인이 그 오스트리아 알프스 산속 할슈타트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해야죠. 뭐 소금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소금 강산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쭉 뻗어나가서 이제 영국까지 이렇게 들어갔다. 이 켈트인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나무와 몸에 이렇게 문신을 그려요. 막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을 피테아스 이렇게 불렀는데, 이 그리스인들은 이 사람들을 프레타니가이 이렇게 불렀고요. 그게 이제 브리타니아, 브리튼 이렇게 된 거죠. 좀 영국을 부르는 그 섬 이름이 브리튼이잖아요. 유나이티드 킹덤 오브 그레이트 브리튼 앤 너던 아일랜드 이렇게 하듯이 이제 브리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의 처음 시작은 켈트인이에요. 거기서 이제 브리튼이 이렇게 나왔다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켈트인 하면은 뭐 환상적이고 뭐 금을 많이 다루었고 뭐 이렇게 좀 어떤 추억을 갖고 있죠. 그 엑스칼리버의 그 아더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켈트의 전설 속에서 나왔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근데 켈트의 어떤 흔적이 남아 있을까? 아일랜드에는 켈트 박물관부터 해서 켈트 흔적이 좀 많이 남아 있죠. 뭐 켈트 음악 같은 것들도 아일랜드에 가면은 들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말고요, 스코시티, 스코틀랜드죠. 그 켈트 FC, 그러니까 정확한 발음으로는 셀틱 FC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셀틱이 아일랜드식 발음으로는 켈틱이거든요. 켈틱. 예. 네이크로바를 상징을 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 이 크로바는 아일랜드의 기독교를 전파한 성 패트릭이 세입 크로바로 성부, 성자, 성신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징 그 식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켈트를 그 의미하는 그 구단이기 때문에 클로바를 하나 더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생겼을까? 아일랜드에 있는 사람들이 스코틀랜드에 와서 만든 겁니다. 그게 어떻게 넘어왔죠? 19세기 1845년도부터 52년 사이에 감자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아일랜드 대기근이라고 하거든요. 이 감자가 안데스 산맥, 예전에 그 잉카 제국에서부터 이렇게 가져온 거거든요. 고구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지역 그쪽에서 라틴 아메리카죠. 거기에서 감자 역병이 들어옵니다. 그거로 인해 가지고 아일랜드 사람 100만 명이 죽어요. 100만 명 이상.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죠. 이것 때문에 영국하고도 사이가 더 안 좋아졌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이주를 떠납니다. 뭐 스코틀랜드에도 잉글랜드에도 미국으로 굉장히 많이 가죠. 근데 이 사람들이 글래스고로 왔을 때 이 사람들 종교하고 스코틀랜드 종교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주민이기 때문에 굉장히 천대받고 핍박받고 그 차별 속에서 궁핍하게 살았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본 그 수도사죠. 수사 윌프레드라는 사람이 이 가난한 이주민들에게 어떤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빈민 구제에 필요한 돈을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그 셀틱이라는 축구 팀을 만듭니다. 근데 이 켈트라는 것은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공통의 이제 문화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셀틱 FC라는 그 이름은 이 구단을 만든, 이 팀을 만든 윌프레드 수도사가 지었다고 합니다. 네이크로바 뭐로 해서 만들었고요. 뭐 켈트 얘기하면서 이렇게 셀틱 FC 축구팀 얘기까지 했고요. 자, 그러다가 기원전 55년도에 영국의 시저 캐사르라고 하죠. 굉장히 유명한 삼두정체의 황제인데, 이 사람이 장군이었을 때 프랑스 갈리아를 정복하고 이제 런던 근처까지 오죠. 네, 그러니까 이제 브리튼 섬까지 이렇게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댐즈강 거의 하구 쪽에 있는 그 평평한 지역에 노새를 만들고 론디니움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런던이 되겠고요. 영국 서남부에 가면은 바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온천수가 나와서 영국에 잘 남아있는 로마식 온천 목욕탕이 지금도 남아 있을 만큼 잘 만들어졌습니다. 뭐 로마인들은 도시를 만들 때 반드시 만드는 몇 가지가 있었죠. 목욕탕도 만들고요, 뭐 수로교, 물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수로교, 그다음에 경기장, 뭐 포럼 같은 것도 만들고, 뭐 이런 공통의 그 시설들을 이제 많이 만든 사람들이 이제 로마인들이죠. 그리고 그 서기 120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로마 역사상 가장 넓은 땅덩어리를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뭐 동쪽으로는 루마니아까지 차지했죠. 루마니아가 이제 국가 이름이 로마인들의 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 이름을 쓰고 있고요.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죠. 루마니아 사람들은 우리는 로마인들의 후손이었다라고. 그리고 이제 성벽을 쌓습니다. 이 117km나 되는 긴 성벽을 쌓아요. 이 하드리아누스는 로마 제국이 잘 보존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가는 데마다 이제 성벽을 쌓았다고 하는데, 그 쌓았을 당시의 높이가 한 37m면 안 되죠. 3.7m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지도상에서 보면은 그 위쪽에 안토니온 그 성벽도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돌로 쌓은 게 아니고 흙으로 이렇게 이제 쌓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배한 다음에 이 브리튼 섬 한 300년 동안 평화가 오거든요. 그런데 이 평화를 깨는 그 세력들이 아시아에서부터 쭉 오죠. 이게 바로 훈족입니다. 훈족이 4세기에 헝가리 판노니아 평원을 중심으로 해서 훈제국을 만들면서 그 게르만인들을 쫓아내 버리죠. 그래서 이 싸움 잘하는 이 게르만들이 오니까 병사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을 다 모집을 하는데, 이 브리튼 섬, 지금 영국에 있는 로마 병사들도 다 이렇게 차출을 합니다. 차출을 하기 때문에 그 로마 병사가 없다 보니 영국이 경계가 허술해진 거예요. 그 틈을 타가지고 북쪽으로 쫓겨났던 이 켈트인들 중에 스코트인들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큰일 난 거죠, 이제. 300년 동안 평화가 깨지고 지금 이제 다 스코틀랜드인들이 이거를 다 먹힐 위험이 되자 아주 머리를 쓴다고 잘 썼는데, 이게 악수가 된 게 뭐냐면, 그럼 스코트인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 섹슨족을 부르자. 섹슨족, 이게 바이킹이거든요. 섹슨족. 이제 부르는데 불렀다 와 보니까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전에 서기 약 700년도에는 유럽 자체가 이
소빙하기여서 농사가 안 됐습니다. 뭐 소빙하기가 아니더라도 지금 가봐도 이 북쪽은 사실 농사지을 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약탈 문화가 이제 발전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와보니까 너무 좋아서 거기 그냥 눌러 앉은 겁니다. 섹슨족들이. 근데 섹슨족보다 바로 위에 사는 그 덴마크의 그 앵글족들도 보니까 그렇게 좋은 땅이 있대. 그럼 우리도 가자 해서 그걸 정복해서 살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앵글로 섹슨족들이 거기에 정주하면서 영국의 문화를 이뤄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앵글족하고 섹슨족이 들어오자 이 켈트인들은 다시 북쪽에 스코틀랜드 산악지역 또 동쪽에 서쪽에 그 웨일즈 쪽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버리죠. 이때부터 이제 여러 민족이 점점 뒤섞이게 되죠. 뭐 이베리아족, 켈트인, 로마인, 앵글로색슨까지 들어왔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고 그 토속 신앙을 했는데 뭐 오딘, 영화에 토르 있잖아요. 천둥의 신, 망치 들고 다니는 토르, 막 이런 신, 프레야 이런 신을 믿었어요. 그 이런 신들은 사실은 계보가 자체적으로 나왔을 수도 있지만은 이 그리스 로마의 어떤 그 신화를 차용해서 자신들의 그 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둔갑을 시킨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제가 도표를 하나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 루나 하면 달이잖아요. 이게 게르만들은 마네라고 읽었습니다. 달의 여신이죠. 이게 나중에 먼데이가 돼요. 네, 우리가 영어는 게르만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잉글리시 할 때 잉글리시는 앵글족의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마르스, 뭐 화성이잖아요. 뭐 전쟁의 신. 여기는 이제 티우예요, 치우. 사실은 정확히 치우 천왕의 그 치우를 나타내는데 발음이 이제 띠르라고 읽는 거죠. 이 전쟁의 신인데 이제 튜스데이로 이제 변했고, 그 다음에 이제 머큐리. 머큐리는 이제 수성이죠. 머큐리. 또 이제 머큐리를 이제 오딘 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군인 오딘 신이죠. 지혜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의 신이 나중에 웬즈데이 이렇게 변하고 이제 북유럽의 최고의 신이죠. 그다음 주피터, 뭡니까? 목성이잖아요. 토성, 목성. 주피터는 이제 그 토르, 천둥의 신이 되는 거죠. 이게 서스데이가 되고요. 그다음에 비너스, 금성이죠. 뭐 그냥 그리스 신화에도 비너스 하면 미의 여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게르만 신화에서는 프레아가 돼가지고 이제 사랑과 이렇게 풍요의 여신이 돼서 이제 이게 프라이데이가 된 겁니다. 사툰은 그냥 사툰 썼어요. 토성, 사툰, 농사의 신. 그 사투르누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쓰죠. 목동의 이렇게 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이제 세러데이가 된 겁니다. 어쨌든 이런 그 신들의 계보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게르만 문화에 가 이제 침투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영어권의 문화가 이제 되기 시작하는데, 자, 켈트 문화하고 로마 문화가 이제 처음에는 영국의 기초 이제 문화 근간이 됐다가 본격적으로는 이제 앵글로색슨하고 프랑스에 있는 이제 노르만인들,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는 바이킹들의 후손들이 넘어오면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굉장히 복잡한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영국 땅에 계속 이민족들이 오면서 만들어 나간 이제 역사가 이제 영국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언제 전파됐느냐? 기독교 전파를 한 사람은 아까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성 패트릭이라는 그 사람입니다. 아일랜드의 성 패트릭. 이 사람은 아일랜드 땅에 노예로 잡혀가지고 목치기를 하다가 프랑스로 탈출해서 이 서품을 받고 다시 아일랜드로 와서 이 기독교를 전파를 하는데 방법이 굉장히 특이했던 그 클로버죠. 토끼풀, 세이브 콜라보를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영국에서부터 아일랜드로 갔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하는데 아일랜드에서부터 스코틀랜드, 웨일즈, 잉글랜드 이쪽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퍼진 겁니다. 3월 17일 날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3월 17일 성 패트릭 데이에는 아주 난리를 피우죠. 원래 술을 먹을 수 없는 시기였는데 뭐 술 먹는 날로 정해놔요. 성 패트릭 데이 술 먹는 날. 미국이고 어디고 간에 다 술 먹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초록색을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들어와서 사는데요. 앵글족하고 섹슨족이 와서 하여튼 로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곳에서 잘 살아요. 잘 사는데 바이킹은 계속 오거든요.
예, 바이킹은 뭐 덴마크만 있는 게 아니죠. 노르웨이도 있고 스웨덴도 있고 뭐 덴마크의 다른 뭐 유트족도 있고 계속 오는데 이게 정주에서 이 싸움을 안 하고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위협이고 이제 막 쪼개집니다. 예. 쪼개져요. 섹슨족들이 막 쪼개져요. 섹슨족들이. 이 쪼개진 것을 구하겠다고 나온 인물이 그 알프레드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알프레드 대왕이에요. 예. 영국 역사상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유일하게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는 그 사람이 그 알프레드인데, 그렇다고 알프레드가 뭐 이 지금의 영국 땅 전체를 이렇게 보호를 하거나 이렇게 했냐, 그게 아니고요. 지금 노란색 부분이죠. 짙은 노란색하고 옅은 노란색이 있는데 특히 이제 짙은 노란색 부분의 아랫부분에 그 왕이었어요. 원래는 알프레드가 웨스트 섹슨이라고 하는 쪽의 왕이었어요. 그 서쪽의 섹슨족들, 이걸 웨섹스 이렇게 얘기하고, 동쪽의 섹슨족을 이제 이스트 섹스 해서 이섹스, 뭐 남쪽은 뭐 서섹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웨스트 섹슨족의 왕이었는데 서로 쪼개져 있으니까 자기가 나서가지고 이 덴마크에서 온 이 바이킹들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경계선을 나누고 평화를 만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사람이 그 어릴 때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옛날에 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싸움을 잘하던 사람들이죠. 특히 로마 때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학식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경계를 설정해가지고 잉글랜드 땅이 완전히 먹히지 않고 해군도 창설하고 바이킹어가 대적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라틴어를 영국어로 번역을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커다란 빗줄기처럼 영국을 이렇게 살리는 기초를 만드는 사람이 이 알프레드 대왕이죠. 그래서 이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알프레드 대왕이 죽고 쭉 몇 개의 그 왕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결국은 이제 바이킹의 위협에 정말 크게 이제 직면하는 시기가 옵니다. 이 바이킹들은 이런 롱십을 들고 다니죠. 롱십. 롱십의 특징은 앞과 뒤가 이렇게 높습니다. 이렇게. 예. 뒷머리하고 배 후미가 되게 높아요. 되게 높아가지고 이 해안에 상륙하기 편하고 이 파도를 헤쳐나가기 편하고, 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노를 젓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가죠. 그래서 강이고 바다고 간에 다니기 굉장히 편한 이 배가 저런 롱십입니다. 또 나무로 아주 가볍게 만들어서 수십 명이 이제 들으면 이 사람들이 들렀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노가 이렇게 한 3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0명만 탄 게 아니고 60명 이상이 타가지고 이제 노를 젓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킹이라는 말은 원래 어떤 이렇게 해안선 만 안에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 학자에 따라서는 다르게 얘기하죠. 노 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비크가, 바이킹 할 때 이 비크가 노 젓는 사람이 30명이라면 30명이 한 20분 동안 젓을 때 가는 이 거리를 비크라고 한다 합니다. 그럼 선수 교체해가지고 그 다음에 30명이 이렇게 노를 젓고 이렇게 가는데, 이 비크를 하는 노 젓는 사람을 이제 바이킹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섭죠. 롱십이 뜨면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오니까. 바이킹 시대가 있었어요. 유럽에서는. 우리가 바이킹 하면은 무조건 약탈하고 한 번 바이킹은 영원한 바이킹이 아니고요. 바이킹 시대는 이제 793년도에서부터 1066년까지만입니다. 네, 거의 뭐 한 300년 좀 넘게, 300년이 좀 안 되는 이런 시기까지만 바이킹이 활동을 했고, 1066년도에는 누가 나왔냐면 정보강 윌리엄이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그 지역을 정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이킹들이 이제 몰살하는 그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윌리엄에 의해서 몰살된 건 아니고요. 그 요크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영국의 동쪽에 요크라는 지방이 있는데, 거기서 바이킹들이 1066년도에 왔다가 그 당시 영국의 그 왕한테 다 죽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국가로 가죠. 정상적인 국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럽에서 정상적인 국가는 뭐냐?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 왕관을 쓴 것을 정상적인 국가라고 합니다. 뭐 이를 오딘이라든가 토르라든가 이런 신을 믿는 거는 잡신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죠. 왕이라고 취급 안 했어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이 지중해를 지나가서 지중해에 이탈리아 쪽도 차지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로저 왕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왕이 시칠리아 왕국을 이제 세웁니다. 시칠리아 왕국이 가장 활발하게 발전했을 때가 그 바이킹이 세운 로저 왕국이었고, 그 이 사람들이 세운 게 또 실질적으로 러시아잖아요. 그 지금의 그 러시아죠. 지금 이제 그 전쟁이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에는 이제 케이프 루스라고 해서 이제 들어와요. 루스가 이제 바이킹을 그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라는 말이 루스의 땅이라는 뜻이죠. 이미 그 로보그로드 이 어떤 조그마한 나라를 만든 다음에 또 이 루스들이 와서 이제 키예프 이제 공국을 이제 만들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하여튼 이런 바이킹 시대가 있었어요. 예. 바이킹들이 막 와서 하니까 이 다 이제 놓아줄 수밖에 없죠. 예. 다 놓아줄 수밖에 없어요. 덴마크에서 이 가장 센 바이킹이 옵니다. 크누트라는 사람이 와요. 예. 크누트는 누구냐면 덴마크 왕의 동생인데 26살 때 200개의 롱십을 들고 와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덴마크 크누트 왕한테 내줍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여기저기 막 오는 이유가 뭐 먹을 것도 없지만 장자가 모든 것을 갖는, 장자 위너 테이크스 올이에요. 장자가 위너고 테이크스 올, 모든 것을 다 갖는. 그러면 이제 뭐 이남 삼남 이런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뭐 뺏어서 왕이 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 크누트가 왔어요. 와서 이렇게 영국을 딱 지배를 합니다. 근데 2년 뒤에 그 형이 죽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왕건도 딱 써요. 그리고 또 노르웨이를 공격해가지고 노르웨이를 또 딱 차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 나라의 왕. 예. 엄청난 사람이죠. 이렇게 지도에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지금 스웨덴의 일부하고 덴마크, 그다음에 노르웨이, 그다음에 영국, 지금 그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그런 부분들을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북해 쪽에 있었기 때문에 북해 제국 또는 스칸디나비아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크누트를 대왕 이렇게 합니다. 대왕이라는 칭호는 한 사람밖에 없다면서요. 이 사람은 이제 영국에서 태어난 영국 사람이 아니죠. 그 덴마크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다. 그래서 대왕 칭호를 이렇게 하죠. 이 사람은 뭐 11조 무너져 있는 그 성당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세워요. 기독교로 이렇게 개정을 이제 시킨 사람이기도 하죠. 예. 근데 크누트에 대한 되게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제 로마나 할 수 있는 그 일을 한 거잖아요. 이 노르웨이가 굉장히 넓습니다. 노르웨이 끝에서 끝으로 이렇게 한 바퀴 삥 이렇게 컴파스처럼 돌리면 그 지중해 부터해서 유럽을 이렇게 다 감쌀 수가 있죠. 그 굉장히 큰 땅덩어리를 바다 건너 그것도 여러 나라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 신하들이 이 사람을 거의 신으로 취급했어요. 막 신처럼 대하고 막 한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정말 대단한 위인이다. 뭐 신이 뭐 강림하셨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사람이 이 정신 못 차리는 것들 내가 좀 교육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신하들하고 바닷가에 딱 가서 저처럼 이제 의자에 딱 앉습니다. 앉아가지고 신한테 얘기하죠. 너 나한테 저기 이제 밀려오는 파도 이 조수를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한번 부탁해봐. 한번 해보라고. 황당하잖아요. 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나한테 저 파도를 오지 못하게 하라고 한번 얘기해 보라고. 마지못해 부탁한 거죠. 왕이시여, 저 파도를 오지 못하게 하소서. 해서 그럼 나 한번 해보지 해가지고 딱 갔는데 이야 했는데 됩니까? 안 되지. 파도는 계속 오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야 봐라, 이 자연의 힘, 이 자연의 힘이 만든 건데 이 신의 힘에 비해서 인간의 이 권력이 왕이라는 것은 내가 왕관을 3개 썼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정신 차려. 나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40대에 크누트가 죽고 나서 스칸디나비아 제국이 7년 만에 이렇게 완전히 와해가 돼버리죠. 옛날에 왕들은 그랬어요. 자신이 이제 무슨 뭐 신의 아들이다, 뭐 나는 그리스 신의 그 계보를 받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왕들이 크누트 이후에 뭐 엄청 당하거든요. 유럽에 뭐 프랑스가 됐든, 뭐 오스트리아가 됐든, 독일이 됐든, 뭐 이탈리아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난 신이 아니다. 야 정신 차려. 난 바이킹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끝냈던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바이킹들이 뭐 이렇게 뭐 와서 이렇게 싸움도 이렇게 많이 하고 하다가 1066년도에 요크에서 완전히 바이킹들이 그 다리 위에서 싸우다가 뭐 하여튼
바이킹 배부터 해서 아주 9천 명이 몰살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1066년도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정보관 윌리암이죠. 예. 자, 앵글로색슨 왕의 계보는 이제 에드워드 참회 왕이라고 하죠. 컴패서, 내가 이제 고백을 하다, 참회한 에드워드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보관 윌리암이 등장해서 이 노르망디 가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노르망디? 예, 노르망디는 이제 프랑스인데 이게 넘어오는 것이죠. 예. 정보관 윌리암이 이제 죽을 때 그 영국의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프랑스 지역에 땅이 있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왜 저기 땅이 있을까? 갑자기 저 땅에 있는 사람이 왜 왔을까? 예. 1087년도에 죽으면서 저런 그 영토를 남겼는데, 정보관 윌리암이요, 이 사실상 프랑스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영국을 정복했다는 것은 언어에서부터 모든 면이 프랑스화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저 때부터 330년 동안 프랑스어만 씁니다. 영국의 왕실에서는. 또 뒤에는 나중에 300년 동안 프랑스 여자만 왕비로 모셔가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은 그렇죠. 영어에는 이제 영어는 없고 이제 프랑스어만 있다. 뭐 프랑스어가 이렇게 많이 갔다. 뭐 바이킹 언어도 많이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어가 이제 이렇게 합쳐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 노르망디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바이킹 중에서 롤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노르망디를 하사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롤로는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 알프레드 대왕하고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10세기의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파리를 침공해서 885년에서 886년도에 파리를 이렇게 포위를 하게 되죠. 어떻게? 예, 바이킹 배들은 이렇게 강 따라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가볍기 때문에 들고 갈 수도 있고. 세느강 따라 쭉 올라와가지고 파리를 포위합니다. 그 당시에 왕이 누가 있냐면, 프랑스 왕이 누구냐면 프랑스의 샤를 3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골치 아프잖아요. 바이킹 싸움도 잘하고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놀러한테 땅을 줄게. 예? 그 세느강 하구 쪽에 루앙이라는 땅을 줄 테니까 거기 제발 있고, 그 무상으로 이렇게 줄 테니까 그 다른 바이킹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좋다고. 예. 그렇게 해서 생긴 게 노르망디 땅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죠. 이 놀로의 손자가 정보관 윌리암입니다. 그래서 노르만이라는 말은 뭐냐면 북쪽 사람들이요, 노스맨의 합성어죠. 노스맨, 북방 사람이고, 노르망디는 북방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이킹족들이 사는 땅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놀로의 손자이다 보니까, 놀로는 아주 정말 지독한 바이킹이지만 그 윌리암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 자랐기 때문에 완전 프랑스 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이킹의 언어의 영향, 이런 것들을, 또 노르만 언어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영국에서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 표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허스밴드, 우리 허스밴드 남편이잖아요, 영어로. 허스밴드 남편은 지금 세상에서는 막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돈 벌고 오고 막 집에 들어오고 하는 사람인데, 옛날에는 허스밴드는 이제 하우스거든요. 이제 노르만 언어로 하우스. 네. 바이킹 언어에서 나온 겁니다. 밴드는 붙다 아니에요. 본드 할 때 밴드. 집에 딱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 외에도 이제 그 바이킹 언어가 이렇게 영어화된 게 많죠. 뭐 어색하다, 오크워드, 뭐 죽다, 다이, 달걀, 에그, 스커트. 이 바이킹이 스커트 입고 다녔으니까 스커트. 이런 말들이 이제 바이킹 언어에서 영어로 이렇게 들어간 언어가 되겠고요. 자, 롤로의 손자 정보관 윌리암 1세. 영국의 수백만 명의 조상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영국 인구의 25%가 그의 먼 친척 관계이고, 영국계 조상을 가진 미국인들도 사실은 이제 친척 관계인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 이후부터, 정보관 윌리암 이후부터 한 333년 동안은 영국 왕실의 언어는 프랑스어가 되는 거죠. 점점 이렇게 형편없는 그 국가에 뭔가 세련된 문화들이 점점 들어가는 거죠. 점점. 예. 뭐 그 정점이 이제 나중에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서 아주 선진국으로 가는 기틀을 마련한 여자 왕이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언어, 문화, 풍습 뭐 이런 것들이 뭐 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귀족들이라든가 뭐 이런 관리 이런 사람들이 다 프랑스인을 고용을 합니다. 예. 성직자, 관리, 귀족. 예. 평민은 그냥 영어를 사용하고요. 예. 그러니까 영어 속에 노르만어가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데 뭐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케비지라는 말이 양배추잖아요. 원래는 이게 머리라는 뜻입니다. 노르만 언어, 바이킹 언어 머리라는 뜻인데 머리서 양배추가 보면은 이제 사람 머리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캐비지 해서 나온 겁니다. 뭐 캐치라는 말도 있고요. 네, 카터링 이렇게 뭐 제공하다, 음식을 뭐 대접하다 이런 뜻이죠. 뭐 체이서 추적하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노르만 언어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캐틀 가축이라는 뜻이죠. 이것도 노르만 언어인데 나중에 프랑스에서는 이제 소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나만 쓰죠. 자, 정보왕 윌리엄이 하여튼 어마무시하게 영국에 영향을 끼치고 죽었는데 그 프랑스 노르망디의 깡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깡. 거기에 생서티엔 그 수도원 생서티엔 성당이 있는데 거기 묻혀 있거든요. 네, 관 속에.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노르망디의 공이 영국 왕조의 시조 윌리엄이 1087년에 묻혔다. 그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위대한 정복자였다. 이렇게 정복왕이었다. 이렇게 묘지명에 써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살았을 때는 정복을 많이 하고 정말 대단한 그 역할을 했지만 죽을 때는 정말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원래 왕들이라든가 이런 대단한 사람들은 죽기 전에 뭐 무덤을 미리 만들잖아요. 뭐 이집트도 그렇지만 그 유럽에서 이제 왕들이 다 그랬어요. 뭐 로마 시대도 그렇고요. 미리 이제 자신의 영묘를 만들어 놓은 습관이 있고 관도 미리 이제 만들어 놨죠. 미리 그 만들어 놓은 관이 나중에 좀 작게 됐어요. 뭐 말년에는 막 많이 먹어가지고 막 살도 찌고 근데 너무 몸집이 커졌는데 근데 썩어가지고 시체가 뭐 죽은 다음에 이렇게 부패를 한 거예요. 이렇게 부패 안 들어가는 거죠. 관 미리 만들어 놓은 관에 집어넣기는 해야 되겠고 이제 너무 세게 집어넣다 보니까 시체가 폭발했어요. 뻥 시체가 인간 폭발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뭐 냄새 때문에 뭐 도망가고 난리 났다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윌리엄 1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죠. 좀 모자란 로베르, 영어식으로 하면 로버트인데 이제 프랑스인들이니까 허베르가 맞죠. 그다음에 삼남인 붉은 수염 윌리엄, 루프스가 아주 좀 똑똑했습니다. 그다음에 막내 헨리가 있었어요. 윌리엄이 죽고 나서 삼남이 사실은 이제 왕이 되죠. 예, 좀 모자란 아들한테는 이제 노르망디를 물려주고요. 막내한테는 은 5,000 마르크를 줍니다. 근데 큰아들이 원래 보통 그 다 세습을 해야 되는데 기분 나쁘잖아요. 걔한테 이제 왕국을 맡길 수 없다고 해서 삼남한테 준 거거든요. 큰아들이 이제 왕위를 노려가지고 그 삼남하고 이렇게 13년간 싸웁니다. 삼남이 사냥을 갔다가 사망을 하고 나서 이제 큰형이 이제 내가 왕을 해야 되겠지 하면서 그 영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막내가 막아요. 못 오게. 그러면서 이제 막내가 왕이 되죠. 헨리 1세로 왕이 됩니다. 그런데 큰형이 헨리한테 덤벼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노르망디도 뺏기죠. 사실 막내한테 다 뺏기게 됩니다. 그런데 헨리한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독일에 시집간 딸 마틸다한테 모든 것을 다 넘겨주기로 합니다. 모든 것을. 유럽 사회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딸한테도 막 줘요. 그러니까 마틸다는 이제 그 좀 건실하고 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집안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예. 아버지가 이제 찾으라고 해가지고 노르망디 바로 밑에 있는 앙주라고 하는 집안에 앙주의 백작, 앙주라는 땅이죠, 지방이죠. 땅이 있어야 이렇게 자기가 있으니까 앙주의 백작하고 결혼을 하는데 앙주의 백작 집안이 플랜테저넷입니다. 플랜테저넷.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플랜테저넷 왕조의 시조죠.
네. 그 이후로부터 이렇게 뭐 사자왕 리처드 막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사자 신왕 리처드죠. 막 좋은 왕이 나오고 막 이런 그 아주 드라마틱한 더 점점 드라마틱한 역사가 막 이어져 나가는데 그게 바로 플랜테저넷입니다. 자, 플랜테저넷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얘기하겠는데 한마디로 플랜테저넷은 프랑스 말 플랑따 주넷이에요. 플랜트 심다 또는 꽂다. 주넷 꽃을 심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넷 꽃. 노란색 개나리 같은 이 금작화를 머리에 꽂다라는 뜻에서부터 나왔는데 이 플랜테제넷 왕조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왕실 계보도 중에 뭐 바이킹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앵글로색슨, 그다음에 이제 노르만 왕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보왕 윌리엄 1세와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플란타주넷, 플랜테저넷입니다. 영어로는 머리에 꽃을 꼽은 왕조 집안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